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플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기나긴 연휴 기간 동안 꿀같은 휴식뿐만이 아니라 아주 좋은 재료까지 새롭게 나온 리플인데요. 최근에 리플은 미국의 전략자산 비축의 대상 코인으로 언급될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산 비축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리플을 열심히 주워 담아왔던 고래, 큰손의 정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리플이 왜 반등할 수밖에 없는지 바로 그 명백한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손들과 연관된 리플 관련 생태계에 자리하고 있는 이 관련 코인, 오늘의 코인으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JP모건은요,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한때 이야기했었던 전통 금융업체입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을 한때 사기로 규정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2017년 당시 가격이 급락하자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할 정도로 미래적인 가치가 뛰어났던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017년 대비 비트코인은 50배 그 이상 급등했습니다. 꿈도 못 꿀 수준으로 올라갔고 최고의 자산이 됐죠. 리플의 ETF를 블랙록이 출시할 계획이 없다라고 잘라 말하면서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언론에서 보시면은 블랙록이 리플 ETF에 관심을 저버린 이유 그러면서 리플 하락 불붙이나 이렇게 부정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일부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는요, 오히려 리플을 통해서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저점에서 매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24년 기준으로 올라왔던 포스팅인데 세계에서 가장 자산 운용 규모가 큰 회사로 블랙록이 선정이 됐고, 운용 자산 규모는 한화로 1경 5,473조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런 큰 규모의 블랙록이 리플의 ETF를 신청하고 승인받게 된다면 리플의 수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겠죠. JP모건 보세요. 비트코인 사기라고 했지만은 24년도에는 오히려 73만 달러를 비트코인 ETF에 투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억 이상 투자한 거고, 한때 사기라고 했던 자산에 10억 이상 투자했다는 건 그만큼 가치를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리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SBI를 말씀드리겠는데, SBI는 일본의 금융지주입니다. 리플랩스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분 8.7%를 소유한 대주주 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SBI의 리플 투자와 연관되어 있는 단체가 유럽의 로스차일드 펀드입니다. 로스차일드 펀드의 보고 내용에 핵심 기여자의 SBI 홀딩스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스차일드 펀드는 SBI를 투자하면서 리플랩스에 지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리플에 투자하는 것을 이미 로스차일드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SBI 홀딩스가 사업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협력 대상이 스미모토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이에요. 일본의 3대 은행 그룹인데요. 이 그룹과 SBI 홀딩스가 협력한다, 이런 내용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스미모토 그룹의 지분 보유 명단에 블랙록이 있습니다. 블랙록 재팬부터 블랙록 매니지먼트, 네덜란드까지 다양한 계열사들이 모두 다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블랙록은 SBI와 간접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 로스차일드 펀드를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블랙록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큰 자산을 가진 곳이죠.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은 SBI 홀딩스는 리플랩스의 지분 8.7%를 보유하고 있고, 유럽 로스차일드 가문이 홀딩스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으며, 스미모토 미쓰이는 블랙록이 지분을 보유를 하면서 리플의 뒷배에 누가 낀 겁니까? 로스차일드와 블랙록이 끼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리플의 고래, 큰손이 로스차일드와 블랙록이다 이거예요. 두 세력은 자산 가치를 상당히 큰 규모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두 주체가 겨냥하고 있는 사업의
핵심이 바로 실물자산 RWA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부동산 자산, 예를 들어서 건물도 있을 수 있겠고요, 별장이나 스포츠카 이런 것들 보시면은 상당히 가치가 높아요. 이런 것들을 토큰화하는 핵심 코인이 바로 오늘의 코인이다 말씀드리겠는데, 리플의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될 때 이것과 연계지어서 리플 레저 마켓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실물자산의 핵심이 될 코인입니다. 최근에 FDV 시가총액이 늘었고 TVL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발백서의 핵심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디맨드 토크니제이션,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아닌 자산과 온체인 토큰화까지 내용이 다 있어요. 리플 생태계 내에서 실물자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코인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또한 코인의 교환 서비스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거죠. 분산형 거래소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리플의 송금 등등은 중앙집권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상당히 많이 분산화되어 왔던 추세인 게 현실인데, 코인을 원활하게 교환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사업성에 있어서 필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스 같은 경우는 계좌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서 주식을 한눈에 보고 투자할 수 있어요. 국내 주식이 있고 또한 해외 주식이 있는데 미국 주식 엄두도 못 내던 분들이 토스를 통해서 쉽게 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접근성을 바로 오늘의 코인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블랙록 같이 엄청나게 큰 회사가 투자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현재 차트가 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고점을 낮추면서 이탈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고, 현재 파동은 두 번째 상승 파동 이후에 특별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돌파했던 자리는 시세 시작점으로서 당시 리플이 급등하게 되면서 같이 들어온 고래 세력이 들어올렸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해당 돌파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박스권의 하단 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추세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잘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중간 상단 지점 돌파 시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으며 30% 이상의 구간이 현재도 보인다는 거고요. 이 코인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데 향후에 리플 생태계의 인지도 때문에 원화 상장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드리면 리플 레저의 생태계 자산 토큰화 사업을 영위하면서 블랙록과 로스차일드의 RWA 정조준과 맞물리는 핵심 코인이라 볼 수 있겠고, 리플 레저의 생태계에서 코인 교환 서비스를 지원까지 해주면서 접근성도 높여주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플의 차트가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지지가와 목표가가 어딘지 막연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소개드린 리플 관련 코인, 오늘의 코인이죠.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9675-1627 이 번호로 숫자 1번과 리플 메타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상세 가격과 관련 코인의 종목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지 저항 등등 정밀한 타점 교육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알트코인의 다양한 가격 변동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시황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매매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9675-1627로 숫자 1번과 코인 매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이 부분까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부담없이 참여 가능하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리플 차트를 보시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저점 자리가 우상향하는 추세는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핵심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점이 바로 2.7달러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해준 V자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추세선에 정확히 맞닿았기 때문에
중요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현재 추세선 상단 박스 쪽에 자리를 지지받고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다시 한번 날때가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목표가를 추산해 본다면 저점인 2.7달러에서부터 3.4달러 해당 구간을 크게 박스권으로 잡아 보신다면 돌파를 성공했을 경우에 새롭게 발생하는 박스권은 기존의 폭과 동일한 만큼 상단에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0.7달러 규모의 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반등한다면 더해서 4.1달러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단기 반등할 수 있겠다 설명드리고요. 우리가 무난하게 수익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 바라고요. 이렇게 반등을 해서 대시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고점 부담이 다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거와 반대로 관련 코인들의 경우에는 저점에서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중요한 변곡점에 왔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을 넘어서 부의 추월 차선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어트 파동 1파부터 4파까지가 출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얼마나 더 옆으로 연장되면서 추가적인 횡보를 거칠까가 중요한 구간이 되겠고 5파동이 남았다는 겁니다. 급등할 수 있는 파동이 남아있건 5파가 새로운 사이클로 작용하면서 리플 메이저 코인으로 승격이 될 때 본격적인 1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이클이 될 수도 있어서 해당 구간이 매우 중요한 상승 구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의 매매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어디까지 앞으로 더 반등할지 지지점, 세밀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전화번호 010-9675-1627로 숫자 1번과 리플 매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리플 타점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계속해서 제공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